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계획 세우셨나요? 올해는 좀 더 젊어지고 싶다, 이런 소망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노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또 젊게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요즘에는 중년 이후에도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년의 성형이란 주제로 군산 파티마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얼굴 인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피부 노화로 인한 지방 재배치와 주름이 중년 이후의 얼굴 인상을 결정짓는데요. 꽃중년 열풍 속에 관심이 높은 중년의 성형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흔히들 마흔이 넘어가면 이제 네. 흰머리도 부쩍 생기고 주름살도 늘면서 내가 늙어가는구나 체감한다고 하는데요. 중년의 신체적인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가 중년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한 40에서 60 사이 나이를 되게 중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이때가 되면은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저하돼서 성기능도 떨어지고 기억력이나 아니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이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또 체형이 변하는데요. 우리 몸의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지방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또 이 변한 지방들이 우리 몸의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배라든지 옆구리라든지 엉덩이 이런 부에 축적이 되죠. 네. 그래서 체형이 항아리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주름이 많이 증가되죠. 네. 그래서 눈꺼풀이 처지고 또 나래가 볼록해지고 볼살이 처지고 목주름이 생기고 이런 주름이 많이 증가하고 또 피부가 얇아집니다. 진피층이 얇아져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피부가 탄력을 잃어버리죠. 네. 이렇게 중년은 신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서글프네요. 안 좋은 증상들만 생기는 것 같아서. 어쨌든 눈꺼풀이 처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 보기에도 좀 인상이 우울해 보일 수 있겠지만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들 호소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대개 나이 드시면은 눈꺼풀이 제일 먼저 처진다고 하죠. 눈주위가 제일 먼저 나이를 먹는다고 하죠.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먼저 쌍꺼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쌍꺼풀 해가지고 오히려 망쳤다, 네. 인상 버렸다, 네. 얼굴 버렸다 이런 분들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원인은 눈꺼풀이 처지는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젊은 사람처럼 무리하게 쌍꺼풀만 고집해서 생기는 건데요. 네.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는 양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눈꺼풀 피부만 처진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처진 피부를 절제내면서 쌍꺼풀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눈꺼풀이 처진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이마가 늘어나서 눈썹이 처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눈썹이 처지다 보니까 눈꺼풀이 처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쌍꺼풀보다는 처진 눈썹을 올려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겉에 피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 뜨는 근육까지 같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 뜨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눈 뜨는 근육을 팽팽하게 조여주는 안감소 교정술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네네. 이를테면은 눈꺼풀 피부가 늘어나면서 눈 뜨는 근육이 같이 늘어났다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몇 가지 수술을 같이 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쌍꺼풀이니까 예쁘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리하게 쌍꺼풀만 고집하면은 오히려 젊었을 때 좋은 인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네. 꼭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눈가 피부가 많이 처져서 이제 네. 눈가에 진무름이 생기면요. 이거는 네네.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죠? 네, 윗눈꺼풀이 처질 때 주로 안쪽보다는 이렇게 바깥쪽이 많이 처지게 됩니다. 네. 바깥쪽이 처지다 보면은 피부가 접히겠죠. 접히면 항상 눈물이 거의 고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 네. 눈물이 항상 고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물이죠. 네. 물이니까 쓰라래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 그런 증상들이 많은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처진 피부를 잘라내고 쌍꺼풀을 조그맣게 잡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 눈썹을 절개해서 늘어진 피부를 눈썹 속에 당겨서 이렇게 처진 부분을 개선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눈가에 뭐랄까요, 지방이 많이 없어지면서 예. 퀭해 보이고 예. 많이 파인 부분도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지금 눈 위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꺼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흔히 안화 함몰이라고 하죠. 네. 이런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이 안아 쪽에 있는 뼈 안쪽에 있는 지방을 밖으로 끌어내서 네. 지방을 재배쳐 줌으로써 개선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다른 배에서 지방을 이식해서 이 꺼진 뼈를 채워주는 그런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간편하게 주사기를 이용해서 네. 지방이나 아니면 필러를 이 꺼진 부위에 주입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칫 눈주의 혈관을 막아서 시신경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주사기를 이용한 지방 주입이나 필러 주입보다는 네. 수술적인 방법을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눈가가 파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눈밑이라든지 이렇게 올록볼록해지고 좀 쭈글쭈글해지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하안검 성형술을 하게 되는데요. 하안검 성형술은 이 속눈썹 아래를 절개해서 늘어진 지방을 제거해내고 남는 부분을 당겨서 고정시키고 네. 남는 피부를 절제해서 봉합하는 이런 방법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눈 밑에 이런 늘어진 피부나 이런 지방들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잔주름도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많은 만족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또 간혹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이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밖에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눈 안을 뒤집어서 레이저로 밀려나온 지방만을 절제하는 그런 레이저 지방 교정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눈 주변 피부가 좀 약하고 얇아서 그런지 유독 그 세월의 변화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눈 주위가 가장 먼저 나이를 먹죠. 네. 이 눈 다음으로 또 많이 신경 쓰이는 부위가 팔자주름인데요. 네네. 팔자주름이 생길까봐 뭐 제대로 웃지 않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 네, 팔자주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네, 팔자주름이 가벼운 경우에는 주로 필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생긴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 볼살 처짐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 당겨주는 걸 리프팅이라고 하죠. 네. 리프팅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 실을 이용하는 방법,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가벼운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모공이 확장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장비를 이용한 방법, 이를테면은 써마지나 울세라나 프락셀레제 같은 장비를 이용한 방법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처진 정도가 가벼운 정도 같은 경우는 실을 이용한 리프팅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처진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절개를 해서 피부를 절개해서 피부를 뒤집은 다음에 늘어진 근육과 지방을 절메스트 위치로 당겨서 고정시키고 네. 그리고 남는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적 방법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실 리프팅 많이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실 리프팅 하면은 흔히들 그 환자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녹는 실과 녹지 않는 실이 있다. 네. 어느 게 좋냐 이걸 많이 하시고 또 환자분들은 실제로 녹지 않는 실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실 리프팅에서 녹지 않는 실로 당겼다 하더라도 일단 당겨놓은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은 유색될 부분 유색되고 다시 늘어질 부분 늘어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실은 자기 기능을 잃어버리고 우리 피부 속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녹지 않는 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녹지 않은 실이 우리 피부 안에 남아있음으로써 우리가 불필요하게 혈관을 자극하는데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실은 녹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실 리프팅의 초창기에는 녹지 않는 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실 리프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갈수록 녹는 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실 리프팅을 녹는 실을 많이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녹는 실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네. 당기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의 모양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리프팅의 초창기 1세대는 이렇게 매끈한 실, 일자로 매끈한 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울트라 리프팅이라고 하고 요즘에 매선이라고 표현하는 리프팅이 바로 이런 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좀 더 이것이 발전해서 이 실들을 바늘에다 이렇게 감아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됐습니다. 네. 그것을 효리프트라고 소개하는 바가 있고요. 요즘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이 실에다가 이렇게 돌기를 만듭니다. 네. 가시처럼 많은 돌기를 만들어서 이 돌기들이 늘어진 피부나 근육을 당겨서 고정시켜주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네. 실들이 갈수록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녹지 않는 실을 많이 사용했던 게 뭐 실이 계속 제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사실 몇 년이 지나면 네. 실 자체가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그 주변 근육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뭐 그렇죠. 리프팅이 유지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당긴 근육들이 유착이 됩니다. 그래서 유착을 유도하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방법이고요. 실은 일정 기간 지나면 몇 년이나 몇 개월이 지나면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없는 거네요. 거죠.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상군 원장과 함께 중년의 성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